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 강남학원 김하영 강사입니다. 준비 기출 특강 기본편 제3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민법 교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하는 준비 기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강의 노트가 있고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실 때는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좌번호를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잘 적어주세요. 특히 네 번째 교재명에서 과목, 민법인가 뭐 중개사법 꼭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치권을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180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유치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 세 가지로 문제가 대부분 풀리고 있습니다. 그럼 유치권 행사하려면 채권과 물건, 목적물 간의 결련성, 결련관계가 있어야 되죠. 근데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게 결련성이 없어요. 같은 말이 유치권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유치권의 채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몇 개 외우겠습니다. 먼저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있고 상가 임대차 권리금이 있어요. 다음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아서 학교 가시라고 제가 복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다음 매매대금이 있습니다. 매매대금 나오면 무조건 유치권 넥스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 외상대금입니다. 여러분 술 외상으로 드셔보셨어요? 술값 외상대금이 매매대금이죠.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사잖아요. 그럼 시멘트 대금 매매대금이고 시멘트 외상으로 사올 수 있죠. 그러니까 외상이 매매대금이고 매매대금 다 같은 말입니다. 뭐 철근 콘크리트 매매대금 외상으로 사올 수 있죠. 다 같은 말이고 명의신탁까지 나오면 얘들은 무조건 유치권 X 보세요. 이걸 외우시는데 이걸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가 있죠.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요즘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막 배신하더라고요. 그럼 보건복지부 매신, 보건복지부 매신 나오면 유치권 X 꼭 외우세요. 그 다음 유치권의 법적 성질이 있는데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약정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법정이란 물권법이지만 특이하게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폐지의 폭이 특약 가능합니다. 즉 법에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써 있지만 이 법 규정보다 특약이 더 우선하는 임의 규정이에요. 우리끼리는 유치권 인정하지 말자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은 사전에 유치권을 포기할 수 있고 사후 포기 다 가능해요. 그리고 유치권이 이제 포기됐잖아요. 그럼 이 특약 효력은 상대방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유치권 포기 효력, 이 특약 효력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포기 특약도 제3자도 그 효력을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폐지 특약 예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목적물 원상복구 또는 원상회복 약정합니다. 그럼 약정하면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하는 약정입니다. 그럼 포기해서 돈 달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차인은 목조물을 점유하다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외적으로 이 원상복구 약정하게 되면 돈 달라 못하죠? 그럼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외울 게 유치권 임의규정 외우세요. 폐지 특약 유효. 그리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세 가지 꼭 외우세요. 먼저 유치권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단 말장 나갔지만 유치권은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유치가 점유란 말이죠. 유치권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유치권 자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물에 유물없다 외워요. 우물 파도 유물 안 나와요. 고대 유물 안 나오고 흙밖에 나옵니다. 흙만 나와요. 그래서 우물에 유물없다. 이거 외운 이유가 유치권에 우물에 유물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있다면
거의 98%, 100%는 아니에요. 거의 98% 맞습니다. 유치권 나오면 우물에 유물 없고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럼 자, 유치권에 우물이 유물 없죠. 자, 그럼 부종성 있나요? 부종성 여기 없죠? 그럼 있다. 그럼 소반성 있나요? 있다. 그럼 경매 신청권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있습니다. 단 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경매 신청권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다음 과실 수취권 있나요? 무조건 있다. 우물에 유물 없죠.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꼭 외웠죠. 첫째,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보건복지부 매시. 두 번째, 유치권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 그래서 폐지의 특약 유효. 세 번째,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게 우물이 유물 없습니다.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되겠어요. 꼭 외워두세요. 세 가지. 그 다음 유치가 점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 요건이에요. 유치는 점유하다가 점유를 상실하면 곧바로 유치권 소멸합니다. 점유 계속해야 돼요. 그럼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됩니다.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제3자가 직접 점유하면 간접점유로 유치권 인정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이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거라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가백에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 카센터에 수리 맡겨서 수리비가 200만원 나왔어요. 수리비 안 주면 카센터에서 차 못 줘라고 차를 꽉 잡아둔 게 유치권이죠. 차를 유치하고 있는데 카센터 차들 왕래가 많습니다. 괜히 갑차 세워뒀다가 잘못하면 기승 날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우리 가백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차 기승 날까봐 스크래치 날까봐 인근의 병 주차장에 안전하게 차를 보관했습니다. 그럼 차가 넘어왔죠? 그럼 차 누가 맡겼죠? 을이 맡겼죠. 그럼 병이 직접 점유, 을이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든 병이든 갑에게 차를 안 줘요. 그러니까 차의 소유자는 갑이지만 갑이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 너 돈 갚어. 돈 안 갚으면 네 차 못 줘라고 차를 꽉 잡아둬서 채무자가 빨리 돈 갚으라고 심리적 압박을 가는 게 유치권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심리적 압박이 있는가 봐보세요. 다시 갑이 자동차를 카센터에 수리 맡겨서 수리비가 200 나왔는데 갑이 200만 원이 없습니다. 근데 차가 없으니까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서 을한테 그랬죠. 제가 200이 없으니까 제가 하루에 5만 원씩 드릴 테니까 제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5만 원씩 받고 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럼 차 이제 누가 타요? 채무자가 타죠. 그럼 채무자는 자기가 차를 타니까 돈을 갚아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이처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그런 유치권 없습니다. 이건 그냥 채무자의 물건 돌려준 거라 그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이렇게 채무자에게 왼쪽처럼 안 가는 식으로 해야 간접 점유로 유치권 인정되고 하필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면 물건 돌려준 거라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기출문제지 125페이지 오세요. 1번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닌 거죠. 혼동은 물권 소멸사유죠. 2번 유치는 점유가 계속돼야 돼요.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곧바로 소멸합니다. 3번 물건이 멸실 없어지면 모든 물권 소멸하죠. 뭐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등 다 소멸합니다. 자, 4번. 4번을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여러분 4번을 네 글자로 줄여보세요. 삼자 보관? 삼자 보관? 이게 간접점이죠. 간접점이요. 아까 병 주차장에게 차를 맡겨놨죠. 이게 간접점이라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 변제. 아무튼 채권이 변제되면 모든 담보물권 소멸하죠. 부종성.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뭐 저당권, 유치권 다 소멸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간접점유 기억하세요. 2번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죠. 모든 물권 포기할 수 있죠. 아까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라 포기할 수 있다. 2번 점유 계속돼야 돼요. 점유 상실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3번 물건이 멸실되면 모든 물권 소멸해요. 4번 채권이 소멸하면
모든 담보물권 소멸한다. 5번이 정답이죠. 소유자가 목적물을 매매했네요. 그럼 당연히 유치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통일성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거. 그러면 인정 안 되는 거 여기서 우물의 유무롭다였죠. 여기서 통일성은 물상대의 하나죠. 그래서 리을을 빼면 답이 4번 나옵니다. 얘들은 우물의 유물 아니죠. 그럼 다 있다. 불감성 있다. 우물의 유물 없죠. 나머지 다 있다 하세요. 바로 4번 나옵니다. 자, 4번입니다. 유치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 점유,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습니다.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한 경우 제3자 동남자요. 제3자도 그 포기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정답이네요. 3번 유치권자는 제일 끝에 자 경매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럼 유치권자가 인정 안 된 게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327조입니다. 여기서 상당한 담보란 자동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면 200이 없잖아요. 그럼 200만 원짜리 뭐 금, 다이아를 주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권리금 보이잖아요. 권리금 보이면 아까 상단에 보건복지부 매시 내였죠. 그럼 권리금 보는 순간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매신 꼭 외우세요. 정답 2번입니다. 5번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우물에 유물 없어요. 2번 임의규정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입니다. 3번 유치권은 물권이라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합니다. 4번 채무자가 동남치시고 직접 점유 동남쳐요. 그럼 이건 채무자에게 그냥 돌려준 겁니다. 그 다음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채무자에게 돌려준 거예요. 자, 5번 건축 자재에 보면 떠오르세요? 지금 문제가 유치권인데 매매대금이 뭐였죠? 매매대금, 외상대금, 건축 자재대금 채권. 그럼 건축 자재에 나오고 매도 끝났죠? 매매. 그럼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시내면 답이 막 일어섭니다. 6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을 해서 있는 피담보 채권 그랬나요? 그럼 못 다른 게 보건복지부 시 이거 빼면 되겠네요. 기업 보증금 빼죠. 니은 권리금 빼요. 기억 니은 차 1, 2, 3, 4, 5에서 기억 니은 들어간 거 다 빼니까 2번 딱 하나 남습니다. 2번 필요비나 유익비는 원칙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상한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원상복구,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약정이라 유치권 인정 안 된다고 아까 임의규정 외우시라 그랬죠? 아무튼 그냥 기억 니은 빼니까 답은 2번이라고 5초 만에 나옵니다. 7번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연관계 인정되는 것. 그럼 또 보건복지부 외신 빼요. 기억을 잘 보시면 기억은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권리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단에 보건복지부 외신을 외우시면 딱 권리금 바로 보입니다. 니은에 뭐가 보여요? 중간에 승쾌나도 보증은 딱 보입니다. 기억 니은 빼보면 답이 그냥 3번 나와요. 3번. 뭐 디귿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디귿은 20년간 처음 나왔어요. 기억 니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빼면 3번 나와야 돼요. 디귿을 그냥 읽어보면 자 가축은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죠. 가축 죽이면 살인죄입니까? 아니고 물건이에요. 그럼 물건이 타인 농작물을 먹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의 기회. 그 타인이 그 가축 물건이죠. 그럼 물건에 관한 채권이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안중해요. 기억 니은. 보건 빼니까 답이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나오면 꼭 세 가지 외우세요. 다음에 민법 이론 강의 두세 번 이상 꼭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해 들으시면 이론이 딱 정립이 되고 지금 기출문제로 나머지 다지면 끝납니다. 다음 2차 과목 전략과목 전기사법 이론 강의도 외우시고 꼭 들으시고
암기사항도 꼭 외워서 중개사법 꼭 9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